우리나라에는 2011년 7월 25일자로 아마 발의된 우리 특별인산물 관리법 안에 산양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용어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열무TV 최무열입니다. 오늘은 산삼하고 산양삼 구별하는 거 우리 한번 정보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제를 드리지만 산삼과 산양삼을 구별한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문가들도 소위 전문가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이 나이를 가지고 일단 중요하게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산양삼이란 하고 정리를 보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정리를 보면 산에서 뭐 고를 켜지 않고 차광막을 치지 않고 뭐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인 어떤 퇴비나 비료를 주지 않고 이렇게 길러내는 것을 산양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태학적으로 저는 형태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삼하고 산양삼이 형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나이가 어린 삼들, 다시 말해서 묘를 길러서 이쪽 산에서 묘를 길러서 어느 정도 길러서 이제 정식을 하는 그런 산양삼 재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씨를 파종을 해서 이제 씨삼이라 그러죠. 씨를 파종을 해서 그냥 씨가 자란 곳에서 자란 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인삼 새끼를 가지고 산에다가 올려 심어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하는 이런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배제하도록 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언급하도록 하고, 씨를 심어 가지고 산에서 자란 것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자연삼, 예를 들어서 자연삼은 새가 그 씨를 물어다가, 새나 또는 다른 동물이 씨를 먹거나 물어다가 옆에다가 놨을 때, 배설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씨가 자랐다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공교롭게 그 옆에 저나 다른 사람이 씨를 거기다가 한 줌 파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삼과 여기서 새가 물어다가 배설한 삼과 사람이 인위적으로 심은 삼에 대해서 구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관건이죠. 물론 여기서 한간에 떠도는 천종이냐 지종이냐 이 얘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삼에 대해서는 이거 보시면 알지만 씨로 심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씨로 심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깊게 심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얕게 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삼을 심어서 한 5년 기르면 이제 볼펜 앞에 정도까지, 그 정도밖에 크질 않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캐다가 면도칼로 약통이죠, 원 뿌리를 다 잘라내고 다시 심었을 경우에 뿌리가 이렇게 Y자로 자라든지 아니면 남발삼이라 그러죠, 거북이처럼 자라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세대에는. 그러나 지금은 대량 재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들은 거의 쓰지를 않고 다만 씨를 심어서 이제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깊게 심으면 이 뇌두 사이가, 가까이 좀 비춰줄래요? 이 뇌두 사이가 깊게 심으면 넓어집니다. 요거는 지금 촘촘하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산삼의 형태는 이렇게 닮았습니다. 그럼 이게 산삼이냐? 이거 산양삼입니다. 내가 심은 거니까. 요게 12년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요게 자세히 보시면 요게 작년에 났던, 여기 작년에 났던 싹이 났던 흔적이 있죠. 그러면 그 작년에 났던 흔적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주름, 이렇게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요게 밑으로 갈수록 이런 주름으로 변합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산삼은 우리가 산삼을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일단 나이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20년 이하고 15년 이하인데 굳이 저걸 산삼이라고 호칭해야 되느냐? 물론 산에서 캤으니까 산삼이라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3년 더 있다가 캤다고 치자는 거죠. 그러면 씨를 심어가지고 산에서 15년을 길렀어요. 산삼 15년짜리를 캐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그 산삼 15년과 어떤 가치를 둘 거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죠. 따라서 저는 이런 삶들은 앞으로 용어 정리에서 나오겠지만 15년이 넘어가는 씨삼들은 야생삼으로 하자라고 제가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뇌두죠. 뇌두가 싹이 났던 자리와 싹이 났던 자리, 그걸 경흔 자리라고 그러죠. 이게 텀이 큰 것을 우리는 장뇌라고 그럽니다. 긴 장자, 뇌두 뇌자를 쓰죠. 장뇌. 우리는 산양삼이라는 법적 용어를 쓰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뇌두가 길어서 장뇌라고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산삼 같은 경우에는 이 산삼 뇌두가 한 뼘 되는 것도 나옵니다. 조기뼘 한 뼘 정도 큰 것도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장뇌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때문에 장뇌라는 것은 싹이 났던 자리와 싹이 났던 자리가 긴 것을 장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산삼과 장뇌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조밀하냐, 뇌두가 싹이 났던 이 경흔 자리가 이렇게 조밀하냐, 그 다음에 그러면 듬성듬성 거리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이 정도면 산삼이라고 할 정도로 조밀하죠. 예, 근데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1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어떤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요게 20년이 넘어가면 요 거리도 길어질 것이고, 이것도 이만큼 길어질 것이고, 여기에 주름도 더 조밀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산삼을 한 뿌리 갖다 놓고 설명을 드리면 더 쉬울 텐데, 오늘은 제가 산삼하고 흡사하게 닮은 산양삼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보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 혹시 장례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리고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분명하게 딱 짚고 넘어가 준다면. 장뇌는 사실은 중국에서 건너온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 장자에 뇌두 뇌자를 써서 긴 장뇌죠. 우리나라에는 2011년 7월 25일자로 아마 발의된 우리 특별임산물 관리법 안에 산양삼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용어를, 법적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통과가 됐죠. 국회 입법화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산양삼, 산, 뇌산자 기를 양자, 산에서 길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장뇌고, 산양삼은 산삼씨를 받아서 길렀다고 하는 이런 잘못된 편견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장뇌와 산양삼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도 정보가 유익하셨나요?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차근차근 또 이렇게 한번 정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캔지가 좀 돼서 지금 말라가네요, 이미. 일단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거기다 덧붙여서 주위 분들한테 홍보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